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사의 B입니다. 자, 어제 여러분들 청소하느라고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오늘은 빨리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나갈 거는 5단원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난이도도 굉장히 낮고 양도 적어서 거의 20분 안으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프린트는 선생님이 나누어 주었던 거 5단원 프린트에 8페이지를 피시면 됩니다. 8페이지. 자, 여기서 8페이지에서 요 맨 위에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위한 자산 관리의 필요성이라는 부분을 피시면 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선생님이 어제 야근하면서 먹었던 저녁이에요. 쟁반짜장면이랑 탕수육을 시켰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빨리 항상 뛰어다니냐, 왜 이렇게 퇴근을 빨리 하냐, 출근 늦게 하냐 라고 많이 혼을 내서 선생님이 가끔은 열심히 야근하면서 일도 할 때가 있다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 찍었습니다. 선생님들과 같이 먹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나갈 거 보면요. 자, 프린트 8페이지 보면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위한 자산 관리의 필요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자산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자산 관리를 왜 필요를 하느냐? 당연히 내가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았으니까 노후 대비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질이 높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산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쪼르륵 내용이 나와 있는데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노후를 대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국경을 뛰어넘는 금융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위험성이 높은 금융상품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필요한 이유들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산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또 이거를 위해서 뭐까지 관리를 해야 되느냐.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게 신용이라고 하는데요. 신용. 자, 신용이라는 것은 자신의 지급 능력에 대한 사회적 평가. 자, 장래의 어느 시점에 갚을 것을 약속하고 내가 국가나 은행을 상대로 돈을 빌렸을 때 은행에서 나한테 돈을 빌려주려면 믿음이 가야 되겠죠. 이 사람은 빚이 5억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은 빚도 아예 없고 저축을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는 후자의 사람에게 돈을 더 주고 싶겠죠. 자, 그래서 각자 사회적으로 평가를 내려서 모든 사람들은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직장을 다니지 않는 학생이다 보니까 아직은 신용 등급이 정확하게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제 선생님 같이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대출을 하던 저축을 어떻게 하고 있던 주식을 어떻게 가지고 있던 이런 것들을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이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은 신용 몇 등급, 이 사람은 신용 1등급, 4등급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나의 신용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자, 빚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꾸준히 저축을 하고 신용카드 같은 것도 꾸준히 잘 쓰고 내가 이만큼 적정한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표시를 남겨야 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긁었을 때 다음 달에 그거를 내야 되죠. 자, 이게 연체되지 않도록 신용카드 값이 밀리지 않도록 내가 꼬박꼬박 카드 값을 낼 수 있는 거. 자,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나의 신용관리, 내가 신용을 어떻게 평가를 어떻게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신용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미래의 소득을 담보로 현재 빌려 쓰는 것인 만큼 자, 신용 관리를 내가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것. 자, 신용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그냥 실제로 예시를 보여주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어제 11월 25일 날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선생님이 신용 등급이 얼마인지 국가금융기관에 조회를 해봤어요. 아직 선생님도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선생님은 삼성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라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죠. 또래에 비해서 조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신용카드를. 자, 이거를 봤더니 선생님의 신용 관리를 얼만큼 잘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 금융기관에서 무엇을 보느냐? 대출 정보도 보고요. 대출, 채무, 그 다음에 카드 대출, 우리 산화머니 이런 것들 있죠. 머쉬룸 같은 거 그런 걸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빚을 안 갚고 있는 게 있는지, 불이행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연체되는 게 얼마나 있는지, 내가 카드값을 이번 달에 얼마를 썼는데 그걸 다음 달에 통장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통장에 돈이 없으면 못 빠져나가죠.
그럼 자동으로 연체가 됩니다. 미뤄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요. 자, 그래서 봤더니 선생님은 해당 내역이 아무것도 없네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등급은 1000점 만점에 888점이 나왔고 신용등급 2등급이 나왔습니다. 자, 1등급부터 10등급까지인가가 있는데 보통 사회 초년생, 이제 막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신용등급이 대부분이 4등급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마 4등급, 5등급, 뭐 잘하면 3등급일 수도 있고요. 근데 선생님은 이제 직장을 가지고 어느 정도 신용카드도 쓰고 소득에 따라서 소비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갔다. 여러분들 1등급에서 2등급이 같은 구간, 그 다음에 3등급에서 5등급, 나머지 6등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등급에서 2등급은 대출이 잘 돼요. 3등급에서 5등급은 약간 제한이 있을 수 있고 6등급 이후는 대출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신용을 관리를 하고 등급이 책정이 된다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신용카드를 매일 사용했느냐. 평가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12개월 동안 신용카드를 나랑 같은 2등급인 사람들 중에서 매일매일 사용한 사람들은 46.8%다. 이런 식으로 내가 신용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제 컴퓨터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자산을 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자산을 가져왔는데 굉장히 수치스럽지만 차마 금액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못하고 자, 선생님이 국민은행이랑 신한은행을 주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자산 관리라는 것은 프린트 8페이지 보면 우리가 자산 관리에서 자, 금융자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자산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 무형, 형태가 있는, 형태가 없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금융자산, 금융은 예금, 주식, 채권 등의 자산이라고 나와 있고요. 비금융자산은 눈에 보이는 토지, 땅, 건물, 골동품 같이 실물, 실제로 내가 보이는 물질로 이루어진 자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금, 주식, 채권은 비금융자산이죠. 비금융이 아니라 금융자산, 눈에 보이는 금융자산. 반대로 건물, 집, 그 다음에 땅 같은 것들은 다 비금융자산. 눈에 보이는 것은 비금융,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무형은 금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자산의 종류를 세 가지를 확인을 할 건데 예금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다시피 여러분들 이제 체크카드 쓰죠? 그런 거를 의미합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거. 근데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거 말고 그냥 통장에 은행에다가 넣어놓고 나중에 만기가 되면 빼는 예금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을 2년 동안 넣었다. 그러면 2년 뒤에 100만 원 플러스 은행에서 주는 이자 10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 거를 우리가 이자 수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저축성 예금. 방금 얘기한 게 그런 거고요. 체크카드처럼 입출금이 자유로운 거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념을 보시면 일정한 계약에 따라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뭐를 받는다? 이자를 받는다. 자,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받기로 하고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국민은행에서 쓰는데 어이구 나와버렸네요. 국민은행에서 쓰는데 자, 총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이 여기에 뜨고 예금, 적금, 펀드, 신탁, 잔액. 근데 그 중에서도 예금을 보시면 보통 예금, 그래서 잔액이 얼마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적금은 뭐예요? 적금은 내가 여기서 얘기했던 거. 내가 얼마를 이자 수입을 주된 목적으로 은행에다가 맡겨놔요. 그래서 다달이 혹은 한 번에 쫙 넣고 내가 이거를 2019년도 5월에 넣었는데 2021년 선생님이 이제 내년에 만기가 되는 거죠. 내년 5월에 2년 동안 넣어둔 대가로 내가 넣어둔 원금 플러스 이자 얼마 이렇게 빼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축성 예금이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반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선생님이 신한은행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예적금이라고 같이 묶여 있죠. 예적금은 그냥 예금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신한은행을 보니 잔액이 이렇게 쭈르륵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펀드도 나와 있죠. 이거는 내가
입출금을 자유롭게 하고 돈을 얼마큼 맡겨놓는 게 아니라 은행 금융 회사에다가 맡겨놓고 내가 돈을 이만큼 내가 너네 신한은행에 맡겨줄 테니 너네가 알아서 투자를 해라. 그리고 너네가 투자를 잘 해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나한테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펀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투자가 실패를 하면은 손해를 보는 거고 투자가 성공하면은 이익을 보는 거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은 플러스 1.7%의 이익을 보고 있기는 합니다. 굉장히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지 보시면 자, 예금 다음에 주식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자, 주식이라는 거는 펀드랑은 조금 다른 건데 주식으로 여러분 되게 망한 사람들 많이 보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이라는 건 기업이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것, 자금을 투자한 사람에게 그 대가로 회사 소유권의 일부를 준다는 증표. 자, 이거는 말 그대로 뭐냐면, 자, 주식회사가, 자,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누구로부터? 투자자들로부터, 이 투자자들이 내가 가진 돈 얼마를 너네 회사에게 줄 테니까 너네 회사가 운영을 잘 해서 돈을 벌면 나한테 달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주식회사에게 주식을 투자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투자 수익의 종류라고 보면 여기에 들어갈 말은 배당이에요. 배당. 배당이라는 것은 방금 얘기한 대로 다 투자자들에게 회사 경영을 통해서 얻은 이익의 일부를 투자한 대가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자, 삼성전자가 있다고 칩시다. 자, 삼성전자 1주에 66,000원이에요. 자, 이 말은 내가 만약에 2주를 산다. 그럼 내가 한 13만 원을 투자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그래프를 보면 올라가고 있다가 쭉 떨어졌어요. 자, 보면은 사람들은 1.62%의 손해를 보았고요. 자, 그러면은 배당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배당이 뭐 10만 원이었다면 지금은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배당이 8만 원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 밑에 보면 나와 있죠. 주당 배당금 얼마. 그래서 내가 1주 66,600원을 삼성전자를 투자를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1주를 투자를 했다면 66,600원을 삼성전자에 넣었다면 내가 얻는 이익이 1,416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배당이라는 것은 내가 투자한 만큼 회사에게 받는 이익, 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1주를 샀으면 1주만큼의 삼성전자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100주를 샀다. 그러면 66,600원 곱하기 100이니까 666만 원이겠죠. 그러면 내가 삼성전자가 총 매출액의 666만 원의 가치를 내가 주인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 쫌쫌따리로 1주를 사던 1000주를 사던 10,000주를 사던 삼성전자에 조금의 지분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어린 친구들도 주식을 많이 하는데 주식은 굉장히 위험하죠. 뭐 이제 책만 봐도 사람들이 너무 주식 투자에 빠지다 보니까 책들도 주식 투자에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주시냐면 자, 주식은 예금에 비해서 수익성이 높지만 안전성은 낮습니다. 반대로 예금 같은 경우에는요. 수익성은 낮아요. 상대적으로 주식보다는 대박칠 확률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안전성은 높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시세 차익이라고 하는 것은 자, 투자자들이 주식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을 때 샀던 주식을 가격이 오른 시점에 내다 팔아서 얻는 이익. 자, 말 그대로 자,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지금은 66,600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1주를 샀어요. 자, 66,600원을 주고 내가 1주를 샀는데 자,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다? 막 7만 원이 됐어요. 자, 7만 원이 됐으면 나는 그대로 7만 원이 아니라 66,600원에 샀지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이 1주에 7만 원의 가격이 됐을 때 내가 그 투자한 금액을 다시 1주를 팔면 나는 얼마의 이익을 얻는 걸까요? 3,400원의 이익을 얻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10만 원으로 올랐다. 10만 원으로 올랐으면 나는 똑같은 1주에 10만 원으로 올랐을 때 내가 이 투자한 1주를 팔았을 때 얻는 이익은 33,400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는 오르면 오를수록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내가 투자한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세가 올랐으면 그만큼 차익, 내가 오른 만큼 이익을 얻는다. 근데 만약에 주가가 5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1주에 나는 66,600원을 샀는데
지금은 일주에 5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손해를 보는 거죠. 얼마만큼? 16,600원만큼. 이렇게 시세에 따라서 주가에 따라서 나는 시세 차익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채권이 있는데 채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국가나 공공기관, 금융기관이 혹은 기업이 미래에 일정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돈을 빌린 후 제공하는 문서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자,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은 채권을 해줄 수가 없어요. 자,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정부, 은행, 그리고 일정 조건을 갖춘 대기업만이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업이 공장을 하나 짓는다고 칠게요. 근데 이 기업이 가진 돈이 얼마 없어. 그래서 공장을 짓는데 많은 돈이 필요해요. 자, 그럼 이거를 어디선가 빌려야 되죠? 자, 은행에다가 빌리려고 했더니 아직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개인에게 돈을 빌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채권이라는 것을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채권은 이렇게 생겼는데, 자, 종이에다가 한 장에 100만 원이다. 그 다음에 약속을 해요. 내가 3년 동안 이 100만 원을 빌릴 것이고, 그래서 액면가가 1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 3년 뒤에 100만 원 플러스 너가 나한테 돈을 빌려준 대가로 내가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나는 3년 뒤에 내가 이 기업에게 채권 100만 원을 한 장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나는 3년 뒤에 100만 원 플러스 10%의 이자까지 받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표면 금리, 이자 10%가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업이 채권 300만 원을 발행을 했다. 자, 그러면은 이 종이 3장이 발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개인이 요거를 삽니다. 돈을 주고 이 채권을 사요. 그러면 나중에 기업이 이 채권을 내가 산 만큼 이자를 붙여서 나중에 3년 뒤에 혹은 10년 뒤에 이자를 붙여서 나한테 투자 수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투자 수익이 나와 있죠. 채권 발행 기관에서 약속한 이자. 내가 원금 빼고 이자를 얼만큼 받느냐에 따라서 투자 수익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기업 말고도 정부도 우리 국가도 세금으로도 충당이 안 될 때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에 보면 국채, 자, 국가의 채권 20조를 발행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견본이 나와 있어요. 실제로. 자, 대한민국 정부. 자, 국민주택채권. 자, 3만 원, 한 장에 3만 원이래요. 그래서 뒤에 보면 얼마만큼 나중에 이자를 붙여서 주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견본이어서 실제로 얼마큼 이자를 줬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종이로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국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국가의 빚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국채가 몇 조 발행되었다, 몇 억 발행되었다 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세금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돈을 빌려달라고 국채를 우리 개인에게 빌리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융자산은 3가지로 정리를 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채권도 마찬가지로 주식보다는 안전성이 커요. 주식보다는 안전성이 높지만 주식보다는 커요. 왜냐면은 금융감독원이 딱 자격을 갖춘 기관들만 자격을 주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한 번에 망하기는 힘들죠. 국가한테 돈을 빌렸으면 다시 그대로 돌려받을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나라가 완전 쫄딱 망할 확률은 없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주식이라는 거는 기업이죠. 어느 기업이건 주식회사가 되면 주식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주식보다는 안전성이 채권이 더 높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위험성은 있는 거죠. 예금에 비해서는 안전성이 낮다. 안전성이 낮다. 그리고 이 채권도 마찬가지로 수익성이 안전성보다 크다. 라는 것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을 관리할 때 고려해야 될 거에 3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안전성, 그 다음에 수익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유동성. 자, 여러분들 안전성은 내가 넣은 만큼 내가 원금 혹은 내가 받기로 약속한 이자가 안전하게 보장이 되는 정도를 얘기를 하고요. 수익성은 내가 수익을 말 그대로 기대할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2개가 반비례 관계입니다. 안전성이 높을수록 수익성은 낮아지고 수익성이 높을수록 안전성은 낮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유동성은 필요할 때 내가 쉽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 다른 말로 이제 황금성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유동자산이라는 말을 써요. 내가 얼만큼 융통을 할 수가 있느냐. 내가 신용이 만약에 높으면 유동성이 높은 거고 신용이 등급이 낮으면 유동성이 낮은 거죠. 그쵸? 내가 필요할 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했는데 내가 신용이 1등급이면 1억까지 가능하고 신용이 6등급이면 100만 원밖에 안 되고 이런 것들. 그래서 등급이 높을수록 신용 관리가 잘 돼 있을수록 유동성은 높아진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낮을수록 내가 현금 전환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생애 주기별 금융 설계가 있는데 여러분들 생애는 이거는 생애, 인생, 주기별로 여러분들 0살부터 100살까지 간다고 쳤을 때 수익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출은 이렇게 또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애별로 주기에 따라서 우리가 금융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지 그게 중요하다. 말 그대로 자산 관리인 거죠. 내가 나이가 몇 살에 따라서 소득은 얼만큼, 소비는 얼만큼 해야 내가 나중에 노후를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생애 주기별 금융 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계로 나타낸 것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원격 끝나고 활동을 통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을 건데 당연히 아동기 청소년기 때는 여러분들이 따로 소득이 없죠. 그래서 당연히 소득이 소비보다 적어요. 소비가 더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직장을 나중에 가지면 장년기 30대에서 50대에는 안정적인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소비보다 소득이 더 커요. 자, 근데 마지막으로 노년기가 되면 60대 이상이 되면 지출은 계속 나고 막 자식도 키워야 되고 이제 노후 대비 막 투자도 많이 해야 되는데 직장에서 은퇴를 하게 되죠. 나이가 들면 정년이 되면 60대 이상부터는 직업을 잃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다시 소비가 소득보다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생애 주기별로 소득과 소비는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노년기가 되면 소비가 더 많게 되니까 지금부터 신용관리를 잘 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지금은 아니지만 3년 뒤에 성인이 되고 나면 신용관리를 잘 해서 우리가 은퇴 이후에 노후 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신용관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안정적인 경제생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